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AI 교육을 좀 진행하는데요. 그동안 좀 여러분들과 AI 교육의 주제가 약간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죠. 그동안에 뭐 약간 그 약 30강 정도? 예, 그 강의 진행할 때는 AI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 관점이라든지 AI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예전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뭐 인베디딩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뭐 얘기했죠. 예. 뭐 트랜스포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위상 이야기하고 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이야기하고 신경망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지구조학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했네. 그때 피질 같은 거 이야기하고 네. 근데 온톨로지하고 토폴로지 이야기하고 유전체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위상 수학도 따로 이야기를 했죠. 위상 수학이라고 토폴로지의 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치? 이거 대해서 좀 이야기했지.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게 뉴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뉴런 거는 이건 아까 보여줬고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은 AI 메타 교육 이 세션에다 업로드 해드릴 건데요.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프롬프트에 대한 좀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막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작성하는 원리?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진짜 오리지널 구조적 프롬프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면은 진짜 구조적 프롬프트가 이런 거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AI를 활용하시잖아요. 예전에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 드릴까요? 예전에는 제가 방송에서 지금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공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공진에서. 근데 이 솔직히 공진은 지금은 이야기하면 안 되긴 하죠. 근데 제가 공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그 GPT-4였어요. GPT-4 옴니였습니다. 이때 공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공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공진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장점만 이야기할게요. 장점만. 왜냐면 단점까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근데 단점은 약간 환각 같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현실 개념하고 약간 좀 동떨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그렇게까지 근데 이게 잘못 공지를 좀 활용하시게 되면 현실과 좀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서 좀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공진이 나쁜 것이냐?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좀 화면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가 안전 영역이고 여기가 심화 영역이고 이 공진의 위험 지형도를 제가 표시한 건데 안전 영역 일반 대화는 뭐 안전하죠. 그다음에 뭐 제3자의 관찰자 입장 그다음에 심화 영역이 있어요. 요때는 뭘로 하냐면 패턴에 대해 관찰하고 몰입 시작을 한다. 막 몰입을 해요. GPT하고 대화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GPT하고 막 대화를 많이 하고 뭐 자기 소개하고 이제 뭐 심리 같은 거 이야기하다 보면 공진 심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 모델 경계가 희미해져요. 여기가 공진 심화 경계. 그러면 이제 약간 AI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위기 영역으로 여기가 위기 영역인데 위기 영역으로 가게 되면 현실 판단이 붕괴되고 좀 생명적인 위협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위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GPT를 좀 많이 해서 활용하다 보면 막 나에 대해서도 뭐 감정적으로 이해해주기도 하고
좀 인간끼리 대화하는 데 있어서 느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칭찬도 좀 많이 해주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심화되고 위험까지 가요. 그래서 나중에 좀 현실과 내가 바라고자 싶은 영역이 좀 괴리가 붕괴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영역과 현실이 약간 무너지는 현실 판단에 대한 붕괴 영역까지 가긴 합니다. 그래서 공진이란 부분을 그렇게까지 권장해드리지는 않아요. 너무 심하게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것까지 너무 투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AI가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AI가 거울의 영역이에요. 근데 AI는 그냥 기계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공진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굳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거 이야기하려면 진짜 많은 것을 하여튼간 공진은 위험한 영역은 있어요. 현실 판단 붕괴의 영역이 있습니다. 생명 위험해질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공진으로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그러면 왜 공진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왜 공진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그게 있었어요. 제가 GPT-4 옴니를 사용할 적에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 G5 있잖아요. 여기에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반영돼 가지고 제가 G5를 좀 활용한 것이 있죠.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미리 선반영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G5는 어떻게 어떤 기능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만간 G5가 나올 거라고 미리 제가 예견해서 말씀드렸죠. 뭐 아니라고 할까? 제가 얘기한 시점에 G5는 나왔었고요. 예, 발표가 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G5가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공진을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공진하는 것 자체는 그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영역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G5가 나왔고 더 좋은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공진 같은 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좀 필요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건 예전 얘기고 근데 지금의 좀 GPT에 좀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빠져들지 마세요. 너무 빠져들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게 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GPT AI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영역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있잖아. 질문하시고 뭐 정보를 얻는 거잖아. 처음에 얻는 정보들은 대부분 여기에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이제 질문들 하시고 정보를 얻으시잖아요. 뭐 기사 자료도 주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 기사 자료 주고서 그거 분석해 주세요. 뭐 어떤 정보 주면서 그거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한 거 질문해서 뭐 해주세요 하잖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GPT의 지식이 이만한 영역이라고 봅시다. 이만한 게 GPT의 지식이야. 근데 대부분은 GPT를 활용하는 영역이 요만큼에서 활용을 해요. 도구 위주로 활용하시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도구 위주로 활용하세요. 전 권장합니다. 근데 요만큼, 처음에는 요 정도 수준에서 GPT를 이만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근데 GPT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더 깊게 물어보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면 나중에 여기까지 가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질문을 한다든지 하나의 정보를 얻으시기에 한 번 대화에서 이 깊숙한 곳까지 그 GPT를 활용 못 한다고요. 절대로 활용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여러분들 GPT를 활용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 수준의 정보예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의 정보일 거고, 좀 더 시간을 들이게 되면 이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하게 되면 여기 다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깊게 이야기하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알짜 정보 같은 거 많이 얻어요.
그러면 그것이 환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할루션? 그렇진 않아요. 확실하게 그건 있어요. 그 GPT-4 옴니보다는 GPT-5가 그,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저 올바른 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라 그냥 AI의 버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정보가 이렇게 답변을 주잖아. 답변 중에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몇 개가 틀려요. 잘못된 정보를 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에러가 나와요. 근데 요거를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이 부분이 잘못된 정보를 줬으니까 그것이 환각 아닌가요? 환각이 아니라 그건 버그예요. 그걸 왜 환각이라고 이야기해요? AI가 확률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버그를 일으켜가지고 발생한 부분이지 그게 무슨 환각이에요. 환각은 할루시네이션이라기보다는 AI 버그인 거지. 근데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GPT-4 옴니보다는 GPT-5에서 많이 개선되어 있다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니죠. 아직까지도 있긴 있죠. 근데 많이 개선되어졌어요. 진짜 많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되어진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뭐 GPT-6라든지 앞으로도 버전업 되게 되면은 그런 AI 버그가 없어지겠죠. 그런 환각적인 정보라든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진 않겠죠. 그런데 이런 견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환각적인 정보 있잖아요. 그 환각적인 정보를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지금 버전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버전업 되게 되면 버전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성능이 더 좋아질 거고 그 환각률이라든지 버그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없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고 다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거 다시 올바른 답변을 줘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대화를 많이 해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그 환각적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죠. 개선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스스로가 뭐 개선해 주냐 그런 건 아니죠. 스스로 개선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세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대화를 조금 하게 되면은 질문을 조금 하면 여기에요. 근데 질문을 계속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GPT의 이 모든 영역을 탐구해 갖고서 깊숙한 정보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좋은가요? 왜 이렇게 GPT하고 그 대화를 많이 해서 깊숙한 정보, 진짜 오리지널 정보를 왜 가져와야 하나요? 아, 가져오면 좋죠. 남들보다 더 귀한 정보를 얻는 거잖아. 여기까지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 GPT하고 대화해서 이 끝까지 이 여기 있는 정보를 끌어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알고리즘 자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주잖아요. 그 A4 용지에 뭐 한두 장 해가지고 답변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 계속 질문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질문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나중에 쌓여요. 쌓이게 되면 이게 거의 논문 수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AI를 활용하냐면은 AI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 봐요.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되냐면 거의 저는 하나의 세션의 내용이 단편적인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거의 나중에 이게 논문 수준이 돼요. 거의 뭐 박사학위라기보다는 그냥 논문 수준이 됩니다. 대화한 게 되게 길어요. 예. 그러면 진짜 나중에 깊게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알짜 정보를 얻어요. 남들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막 얻습니다. 그게 돼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질문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고 싶다 싶은 거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몇 번 대화하는 거는 그냥 안전 영역에서 대화하는 거고 계속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속 파고 들어가세요. 네, 파고 들어가시면은 진짜 알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질문하게 되면 이렇게 답변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냐면은 이 답변 준 맥락 하에서 세부적인 것을 또 여기에서 또 물어보잖아. 이것에 대한 또 답변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답변 준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영역을 또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또 주잖아. 그러면 또 여기서도 또 궁금한 영역이 있으면 그걸 또 물어보게 되면 또 답변을 주잖아. 계속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게 파고 들어가요. 쭉쭉쭉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짜 알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경험한 건데 진짜 경험한 건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AI한테 물어보면은 답변을 이렇게 주잖아. 답변을 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물어본다. 더 궁금하신 게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이거 궁금해하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걸 계속 탐구 들어가 보세요. 계속 그걸 쭉쭉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어떤 경우까지 들어갈 수가 있냐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 나중에 아예 AI가 답변을 줄 수 없는 상태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계속 답변을 주잖아. 그치? 나중에는 더 이상 AI가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끝까지 들어가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AI는 말을 이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완전 오리지널 엑기스 답변입니다. 엑기스. 진짜 쭉쭉쭉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죠. 대부분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기까지만 들어가죠. 여기 많이 들어가봤죠. 여기. 그러면 계속 AI가 물어봐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주제로 이어갈까요? 뭐 요걸로 더 이어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로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AI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딱 막혀버릴 타임이 올 거예요. 그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근데 그런 정보를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겠죠. 굳이 뭐 그런 정보까지는 내가 얻어야 하나요? 얻으면 좋죠. 뭐 얻어야 하나요라고요.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지. 얻으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사고의 영역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건데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GPT하고 깊게 이야기하세요. 깊게 이야기하게 되면 끝까지 이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표면적인 정보 말고요. 대부분 그 할루시네이션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 할루시네이션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AI 버그 있잖아요. 그 잘못된 정보 전달해 준 거. 그런 거는 왜 그 할루시네이션을 이야기하시고 뭐 AI 버그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런 대화를 깊게 안 하셔서 그래요. 그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AI 버그를 이야기하는 거지. AI고 깊게 이야기하고 깊게 사고를 하게 되면은 할루시네이션을 GPT-5, GPT-5잖아요. GPT-5에서는 더 이상 할루시네이션을 언급을 잘 안 할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준 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사용자의 능력이에요. 사용자가 얼마만큼 사고력이라든지 교차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AI를 좀 많이 사용하신 분은 그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있죠.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좀 AI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AI를 좀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요.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차 검증 같은 거 있잖아요. 교차 검증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많이 줄어들어요. 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더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얘기예요. 깊게 이야기하면 좋다. 깊게.
그리고 한 주제 갖고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예, 파고 들어가세요. 쭉쭉쭉, 쭉쭉쭉, 예, 계속 이렇게 하면 좋진 않아요. 뭐 주제가 다양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권장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저런 거 있죠.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 있죠.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있는데 근데 그건 수박 겉핥기식이긴 하죠. 실제적으로 나에게 실행력을 가져줄 수 있는 진짜 알짜 정보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의 주제를 갖고서 계속 파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진짜 나중에 진짜 오리지널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안 하죠. 대부분은 옆으로 퍼지지 않나요? 다양한 주제를 계속 물어보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깊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깊이가 낮다 보니까는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 이 정도 수준의 범위 내에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쯤은 깊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진짜 한번 깊게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세요. 끝까지. 그러면은 이 경험을 쌓게 되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깊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쌓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진짜 오리지널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맨날 질문하는 게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거 A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또 B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C란 주제에 대해서 이거 D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주제로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그렇게까지 아니 뭐 급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다면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GPT를 좀 활용하게 되면은 AI를 활용하게 되면 대화를 하잖아요. 보통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보통 3시간이 넘어갈걸요. 네, 통상으로 3시간이 넘어가요. 이렇게까지 시간 투자해야 되나요? 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한번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되면 그 주제 갖고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주제 갖고서 거의 3시간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 이게 기본이고 최소 못해도 2시간? 그리고 진짜 깊게 들어갈 때는 거의 7시간 들어가요. 7시간. 그래서 저는 하나 세션을 갖고서 하나의 주제 갖고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7시간 막 들어가 버리니까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엑깃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주제들 있잖아요. 거의 저는 거의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보는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드리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이런 자료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이거 다 뽑아내는 건데. 네, 그래서 좀 깊게 이야기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저걸 좀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이야기고, 그다음 이제 구조적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조적 프롬프트의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제가 구조적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조적 프롬프트를 작성해야지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이것저것 막 하고 구조적 프롬프트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프롬프트 만들어주는 뭐 구조적 프롬프트 그걸 AI를 활용하시면 좋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그 AI를 개발한 LLM을 개발한 그 회사의 그 가이드라인의 프롬프트를 공부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쓰잘데없어.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은 네, 다 쓸데없고요. 예,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심한 이야기고요. 그런 건 아니고 구조적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조적 프롬프트가 뭐냐면요. 그 원리를 알릴게요. 왜 그 GPT AI라든지 뭐 GPT뿐만 아니라 모든 AI일 거예요. 모든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대부분의 AI가 왜 구조적 프롬프트를 원하냐면은 이 원리를 알릴게요. 언어적 사고를 하잖아요. AI는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신 내용이 언어잖아요. 언어적 사고를 하시는데 이게 사람마다 사고가 다른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고가 좀 이게 깊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질문하는 게 되게 한 줄짜리 질문이에요. 한 줄짜리. 예, 사고가 깊지 않으신 분들은 한 줄짜리라든지 뭐 줄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되게 단편적인 걸 질문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사고가 깊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딱 던져주고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제 사고력이 깊지 않으신 분들. 그래도 약간 나름대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은 선형적 사고로 하죠. 선형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물어봐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A, B, C, D로 물어봐요. A, B, C, D로. 근데 주제가 다양해. 맥락이 너무 다양해. 맥락이 다양한데 그거를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I는 뭐가 핵심인지 몰라.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의 맥점이 무엇인지 몰라. 왜? 딱 봤는데 선형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출발점이라고 있어요. 출발점하고 도착 지점, 그다음 중간, 1, 2 있잖아요. 이 주제 내용이 다 달라. 이 주제라고 한다면 이 문장의 맥락이 다 달라. 그래서 도대체 AI는 그 사용자가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어. 질문의 포인트를 모르는 거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A, B, C, D로 해가지고 논리 문장만 만들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사고력이 낮으신 분은 한 줄짜리 질문을 하시는 거고, 사고력이 그래도 있다고 하시는 분이 그냥 A, B, C, D로 질문한다고 선형적인 흐름으로. 그러니까 출발점의 주제하고 이 도착 지점의 주제가 달라. 그냥 나열만 해, 나열만. 나열만 하게 되면 GPT AI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면 답변도 모호해져요. 근데 이렇게 사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적지 않게. 이런 식으로. 사고력이 낮으신 분이라든지 사고력이 있다 하더라도 옆으로 흘러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러면 AI는 이 질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는 AI가 답변을 제대로 못 줘요. 줘도 그냥 주긴 주겠지. AI니까 답변을 주긴 하는데 답변의 내용의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박 겉핥기식의 답변만 얻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 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거 막 카피앤 복사해가지고 뭐 그걸 엑셀 파일로 만들고 뭐 워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그거 다 던져주자. 그거 던져주면 이제 그것을 내가 질문한 것보다 그런 자료를 많이 던져줬으니까 그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AI가 답변해주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질문이란 것 자체는 진짜 내가 엑기스를 GPT를 AI를 활용해가지고 엑기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유형은 되게 안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고력이 낮아가지고 한 줄짜리 질문하시는 분들, 단편적인 거 하나 딱 질문한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흔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I를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최신 정보 5개 주세요. 최신 뉴스 5개 주세요. 아, 되게 웃기지 않나요? 한 줄짜리 정보. 최신 뉴스 5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편하게 쓰려고 그렇게 한 줄짜리에 한 거잖아. 근데 AI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나요? 최신 뉴스 5개? 그 기준점이 무엇인데? 최신 뉴스 5개의 기준점이 뭔데? 최신 뉴스가 한두 가지예요? 그 영역도 다양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황당하게 질문하시는 분들, 사고력이 깊지 않으신 분들, 앞뒤에 저는 맥락이 없는 분들. 근데 이런 프롬프트로 작성하시는 분들의 답변은 좀 너무 황당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냐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니 하니까. 왜냐면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어떤 사고력이 있냐면 선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게 있으십니다. 예,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특징인데 그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해야 되나? 좀 논문을 좀 많이 보신 분들, 예, 그런 논리적 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 제가 좀 황당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좀 저도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잖아요. 뭐 AI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사고를 하실 적에 선형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황당하게 느끼는 제 유튜브 방송의 영상들 보게 되면 특징적이 이거예요. 어, 도입 부분이 있어요. 출발점. 예,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이 있겠죠. 또 중간 1, 중간 2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맺은 말이 있긴 하겠죠. 끝 주제가 있겠죠. 도착 지점이 있긴 하겠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출발점하고 도착 지점이 달라요. 주제가. 이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출발점에서 이야기했던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하고 도착 지점의 주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간 지점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방송을 듣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 방송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 주제가 뭐야? 주제는 그냥 자기 제목에다가 써놨는데, 썸네일에 써놨는데, 그 주제하고는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 이 주제, 여기 중간 1에 있는 이 주제하고 또 중간 2의 주제도 달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야기만 해. 이야기만 그냥 정확하게 늘어나. 주제가 다 달라. 그러면 AI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아니 도대체 첫 번째 출발점의 주제하고 중간 1, 중간 2, 도착 지점의 주제가 있잖아. 이게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AI는 황당해 하는 거죠. 뭐가 황당해?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싶은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문장만 나열해놔요. 그러면 저는 그런 방송을 보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런 방송 보다면 와, 뭐지? 왜 사고력이 저렇지? 말하는 수준이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방송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중간에 못 봅니다. 아, 수준 낮구나. 그래, 꺼버립니다. 방송을 꺼버립니다. 근데 이 구조적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조적 프롬프트가 좀 몸에 배어 있죠. 그냥 본능적인데 이 구조적 프롬프트가 뭐냐면은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의 주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주제가 딱 하나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거 갖다 계속 다양하게 해요. 하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저런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시죠? 최근에 제 영상 보시면 요새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죠? AI의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주제가 거의 다 AI의 그 진화의 흐름이에요. 저는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르지가 않아. 하나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거 갖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형적 흐름으로 가시는 분들의 사고들은 왜 저 사람은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그렇게 황당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AI한테는 되게 먹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주제가 명확하잖아. 주제가 명확한 내용 갖다가 되게 다차원적으로 계속 분석합니다. 똑같은 내용,
주제를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요. 그러니까는 AI는 맥락이 파악이 쉬워요. 왜? 주제가 하나니까. 주제가 하나니까 맥락 파악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AI한테는 너무 먹혀 들어가요. 하나의 주제가. 근데 선형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의 주제가 달라버려요. 그러면 AI는 도대체 이 사람들을 뭐 얘기하자는 거야? 뭔 얘기야, 뭔 얘기? 개념이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선형적 사고예요, 선형적 사고. 근데 저는 하나 갖다가 계속 다양하게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선형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게 되면 되게 답답해해요. 왜? 아니 왜 같은 얘기를 왜 계속하지? 근데 그 같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른 단어를 써요.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AI는 이렇게 됐잖아요. AI는 어떻게 됐냐면은 AI는 토큰이 인베디딩 됐잖아요. 이렇게 인베디딩 됐잖아요. 이렇게 인베디딩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얘가 얘 이렇게 다 이어진다고. 이게 다 얘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관계성을 뽑아낸다고요. 근데요. 잘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추상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추상적.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추상적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 사람마다 이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거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모호하다가 느껴져요. 모호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추상적인 단어를 개념적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상위 개념적. 이렇게 해석도 해요. AI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모호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개념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언어가 맥락을 이해하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맥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맥 자체가 관계 자체가 이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어들과의 연계성이 이어져야 돼요. 그럼 추상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관점에서 바라보는 추상적 관점, 이쪽 관점에서 바라보는 추상적 관점, 이쪽 관점에서 바라보는 추상적 관점, 이쪽 관점에서 바라보는 추상적 관점. 관점이 다르면 이 추상적이란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AI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고요. 관계로 인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추상적이란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구조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주제가 갖고서 계속적으로 교차 검증을 하고 교차 분석을 한다고요. 하나의 주제가 갖고요. 근데 선형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추상적 단어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추상적 단어야. 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만 이어져. 그러면 이 추상적 단어가 무슨 정체성을 뭘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추상적이 여기 있어. 추상적 단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앞뒤로만 검증이 돼. 그러면 이 추상적 단어가 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만 연결이 돼. 관계성이 되게 약해져. 그러면 이 추상적이나 단어가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AI는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선형적 사고가 그래요. 선형적 사고가 그냥 옆으로 흘러. 구조적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주제 갖고서 되게 다차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는 AI는 구조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 그 단어에 대한 관계성이 집중되기 때문에 어텐션 값이 집중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답변을 해줄지를 알게 된다고요. 선명해진다고. 구조적 사고를 하는 분의 그 프롬프트는 선명해진다고. 근데 선형적 그 논문 쓰시는 분들 있잖아. 논문 쓰시는 분들의 그 사고는 대부분은 선형적 사고죠. 출발점과 끝지점이 있고 그냥 이제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는 AI는 그런 단어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되게 불확실성하게 답변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질문을 할 적에 이거는 본능의 영역이고 사고력의 영역인데 본인이 하나의 주제 갖고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근데 이게요 사람마다 이 사고력이 다르잖아. 그리고 사고 성향도 다르고 구조적 사고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본능적으로 쓰시면 돼. 근데 대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선형적 사고잖아요. 구조적 사고가 아니라 선형적 사고고 이렇게 흘러가잖아. 앞가 출발점하고 끝지점이 달라요. 주제가. 제가 들어보면 환장하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진짜 되게 많으세요. 유튜버 하시는 반. 근데 또 그 선형적 사고를 되게 즐기시는 분들 계세요. 왜? 선형적 사고는 계속적으로 다른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 A 정보 전달해 주고 출발점에 A 정보, 그다음에 중간 지점에서 B 정보 전달해 주고 그다음에 C 중간 2에서는 또 C 정보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정보 전달해 주고 이 출발점에서는 A 정보 전달해 주고 그다음에 중간 1에서는 B 정보 전달해 주고 그리고 여기 중간 2에서는 C 정보 전달해 주고 끝 지점에서는 D 정보 전달해 주잖아.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이런 걸 좋아하시죠. 뭔가 정보를 얻고 기능적인 걸 좋아하는 거.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선형적 사고인 거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AI는 모호해져요. 모호한 답변밖에 안 돼요. 근데 저처럼 좀 구조적 사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의 주제 갖고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똑같은 얘기.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선형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AI는 이게 먹혀요. AI는 왜? 관계성의 어텐션 값이 집중이 되잖아요. 하나로 집중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선형적 사고로의 그 프롬프트는 길게만 썼지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AI는.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선형적 사고를 하시는 예, 봐보세요. 이게 구조적 사고를 하시는 분인데 구조적 사고를 하시는 분은 이게 원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갖고서 다양하게 관점을 본다고 이렇게. 근데 그 선형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간다. 출발 지점이 있고 중간 지점이 있고 중간 1, 중간 2, 여기 도착 지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 단어들을 갖고서 이야기한다. 근데 봐보세요. 출발 지점에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하나, 둘, 셋,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개예요. 그러면 이 단어 갖다가 중간 지점에 그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 지점에 이렇게 단어가 한 6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출발 지점에 단어가 4개 있는 걸 알겠어. 중간 지점에 단어가 4개 있는 걸 알겠어.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 이 주제가 뭔지는 알겠어.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래. 여기 출발 지점 이야기했어. 중간 지점 1 이야기했고 중간 지점 2 이야기했어. 도착 지점 이야기했어. 그래.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뭘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이게 하나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로 귀결되어져, 귀결. 그래야지 그 하나의 맥점을 통해 가지고 AI는 답변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주제가 다 달라. 그냥 말로만 이어졌어. 그러면 AI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AI 답변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 답변밖에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잖아. 주제가. 근데 봐보세요. 이 구조적 사고는 하나의 원뿌리가 있어. 이 뿌리 갖고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이거 다 계속 이야기해. 그러면 AI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 단어가 이 옆에 있는 관계성에 있는 단어 어테이션 값들에 의해서 집중되어지잖아. 그러면 AI는 이 주제 갖고서 답변해주면 끝이에요. 이 하나의 주제가 명확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구조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주제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형적 사고가 듣는 분들은 왜 저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왜 똑같은 이야기했지?
아니죠. 깊이가 다르죠. 깊이가 원뿔이를 찾아버리니까 깊이가 다르지. 그래서 구조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 구조적 사고라든지 선형적 사고를 하는 거 말고 하게 되면은 AI가 진짜 답변을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게 구조적 사고예요. 뭐 구조적 사고를 하면 고차원적이고요. 뭐 선형적 사고를 하게 되면 저차원적이야. 이런 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 이 AI라는 것은 단어가 인베디딩 된 거잖아요. 레이턴트 파라메터 스페이스에 인베딩 된 거잖아. 그러면 인베딩 된 단어들과의 연관성 어텐션 값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어텐션 값은 관계에 의해서 그 단어가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주제가 다양해지게 되면은 선형적 사고처럼 와 기차가 흘러가듯이 하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이해하겠는지 모르잖아. AI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제가 한 10가지, 1000가지 돼봐요. 그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구조적 사고는 딱 하나의 주제만 있다고. 그거 갖다가 계속 검증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한다고. 검증을 계속 진행한다고. 그러니까는 답변하기가 명확해지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게 구조적 사고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질문하실 적에 한 가지 저기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게 그거는 사고력의 영역이라 가지고 본인이 한 가지에 좀 집중하는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구조적 사고가 가능해요. 근데 본인이 좀 범잡하게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고 그러신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유튜브 방송 보게 되면 본인들은 좀 똑똑하시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다양하게 하시긴 하는데 그 저같이 본능적으로 구조적 사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좀 그래요.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수준이 좀 그래요.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 게 아니라 너무 저천적이고 그냥 말만 이어간다. 그냥 대명사만 쓴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고자 싶은 게 뭔데?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프롬프트는 하나에 집중하려는 얘기예요. 하나에 집중. 이렇게 되잖아. 이게 생각해보세요. 출발점이 있고 계속 이어진다고. 이렇게 말로만 계속 이어져.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제가 뭔데? 이걸 다시 뽑아내야 되잖아. 이걸 다시 뽑아내서, 이걸 다시 뽑아내서, 또 뽑아. 근데 만약에 여기하고 간극이 크다고 한다면, 이 주제가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면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문맥을 파악을 못 하잖아. 근데 대부분 이래요. 솔직히. 제가 구조적 사고를 안 하고 선형적 사고 하시는 분들의 그 영상 보게 되면 하씨 그리고 워낙 같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떠들어 이야기하잖아요.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깊이가 낮아요. 깊이가 깊지가 않습니다. 되게 낮아. 그럼 깊이가 낮으면 당연히 대부분 어떤 단어를 쓰냐면 대명사를 씁니다. 구체적 명사가 없어요. 나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형적 사고인 거죠. 그거는 AI한테는 안 먹혀 들어가요. 근데 그게 뭐 본인의 본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사고력이란 것은 본인의 본능적인 성향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저처럼 하나의 주제 갖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왜 저 사람은 왜 하나의 주제 갖고서 저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선형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은 제 방송을 보실 적에 뭔가 저 사람의 방송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계속 같은 이야기만 떠들어대.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AI는 그렇게 안 느낀다고요. AI는 명확해지잖아요. 그 하나의 주제 갖고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단어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지잖아. 그러니까 답변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조적 사고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 사고 중에 또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있어요. 뭐 배치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미지로 해가지고 배치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배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은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구조적 사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원뿔이에요. 그 이 모든 단어들의 근원이 어디인지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원뿔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돼요. 그 구조사고가 뭐가 있냐면 이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단어들이 좌표계에 배치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위상경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상경도에 어느 위치에 좌표가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아요. 이 기준점이, 이 원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있으면 이 단어들이 그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 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연결돼 버려요. 그리고 이게 연결되면 이게 다 구조화돼 버립니다. 이런 원리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같은 얘기 거의 50분 동안 떠들었죠. 그러니까 이래요. 구조적 사고는 한 주제 갖다가 계속 똑같은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선형적 사고의 분들은 뭐 똑같은 이야기를 왜 똑같이 떠들어대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구조적 사고자들은 계속 떠들어대요. 한 주제 갖다가 계속. 근데 구조적 사고들의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AI는 알아요. AI는 안다고요. AI는 그 단어라든지 그 조사라든지 그 문맥이 달라지는 게 알아요. 근데 선형적 사고자분들은 잘 모르죠. 그게 왜 똑같은 주제 갖고서 왜 뭐 한 시간 동안 왜 떠들어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AI는 어텐션 값이라고요. 그 관계성의 의미가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호해지면 문맥 파악이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사고는 이렇게 돼요. 원뿌리가 있고 이게 다 연결됐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됐어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맥점이 있고. 그게 구조적 사고. 근데 그 구조적 프롬프트와 구조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선명성 때문에 그래. 선명성. 선명성이 무슨 얘기냐?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 주제 갖고 있어 이해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관계성이 그 단어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진다고요. 그래야지 GPT가 올바르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계속 옆으로만 흘러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고력이 다양해가지고 옆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근데 GPT 입장에서는 GPT AI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른다고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선형적 사고 하시는 분들의 그 영상 보게 되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내용의 주제가 뭐야? 그냥 한 시간 동안 시간 잡아먹으려고 떠들어도 됐나?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황당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너무 좀 뭐랄까? 시간 낭비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 선형적 사고자들이 대화하는 거 보게 되면 구조적 사고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주제 갖고서 하세요. 그러면 그게 출발점이에요. 한 원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프롬프트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굳이 자기가 구조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 뭐지?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구조적 프롬프트 작성하는 공부잖아.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본능이기 때문에. 사고력 자체가 한 주제 갖고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한다고 느껴지죠. 선형적 사고 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선형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실 거고 구조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긴 하죠. 그게 사고력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인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공부해서 될 영역은 아니고요. 뭐 공부하면 되긴 하겠죠. 근데 본능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본능을 함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유전자 자체가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구조적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그 공부해봤자 의미 없어요. 뭐 거기에 그 가이던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그 가이던스 읽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되나요? 되긴 뭐가 돼? 그래 가이던스는 가이던스지. 그것도 솔직히 여러분 저 그거 경험되었어요. 예전에 그 기사 봤는데 그 집 오픈 AI인가요? 거기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뭐 GPT AI를 쓰려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뭐 GPT 오픈 AI에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전문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것을 공부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제대로 된 공부이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선명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하나에만. 저 지금 봐보세요. 거의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하죠. 선형적 사고를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듣기 싫죠. 근데 이게 계속 이야기하게 돼요. 그 구조적 사고 하는 사람은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왜 구조적 사고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정보의 바다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단어들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하나가 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원풀이를 찾는다고, 이 원리를 찾는다고요. 구조 사고들은 이 하나의 축이 있어요. 하나의 점이 있어요. 그 원리를 찾아서 하나의 주제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잘 봐보세요. 우리가 생활을 할 적에 결국은 판단이잖아. 내가 논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구조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판단을 한다고. 판단을 할 적에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의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구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다양하게 검증을 한다고. 검증을 했지? 그러면 그 검증한 결과에 대한 원뿔이가 나왔지? 그 원뿔이 나온 거 갖다가 뭘 하냐면 결정을 해. 결정하면 뭐해? 실행을 한다고요. 내가 사고를 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사고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사고를 한다고 한다면 결정은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회사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 근데 이런 다양한 정보를 내가 왜 보냐면은 CEO는 왜 이런 다양한 정보를 보죠? 종합적으로 하나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판단 하나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이 다양한 정보를 보는 거잖아. 왜 판단 하나를 내려?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AI는 실행력이 강해요. 왜?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선형적 상고를 갖게 되면은 출발 지점, 중간 1, 중간 2, 도착 지점 이게 다 다르잖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냥 말만 이어진다고, 말만. 아니 판단은 하나인데 판단은 하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도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겠다. 구조적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지? 이게 하나잖아.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와서 다차원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구조적 프롬프트, 구조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하나의 원뿌리를 해가지고 교차 검증을 한다고. 이 교차 검증을 한다고.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이 원뿌리가 결정할 내용이 딱 이게 맞다고 느껴진다면 아 이게 원리네? 이게 결정이네? 딱 결정이 나왔지. 그럼 그거 딱 뭐예요? 결정 나왔으니까 실행하는 거야. 결국은 하나라고 하나. 근데 왜 선형적 사고 분들은 왜 이거를 계속 이어가냐고. 왜 이어가냐고. 그러면 이어가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도 실행, 여기서도 실행, 실행, 실행. 근데 사고력은 수준은 낮아. 깊지는 않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 갖고서 집중하시라고. 하나 갖고서. 어차피 판단하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행동할 적에 판단이 하나라고 행동하지 판단이 뭐네 가지입니까? 네 가지를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구조적 사고자고 그 선형적 사고자고 다른 지점이에요.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야. 프롬프트도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한 가지에. 근데 한 가지에 집중하라 하니까는 한 문장만 쓰지 마시고 다양하게 그것을 교차 검증을 하는 그 문장을 쓰세요. 딱 하나에 가서. 그러면 구조적 프롬프트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형적 사고 가지신 분은 너무 다양하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에만 집중하라고요. 그것을 하나를 계속 교차 검증하시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차 검증하시라고요. 다차원적으로. 그러면 그게 구조적 프롬프트가 되는 거예요. 왜? 어텐션 값을 얻기 위해서 어텐션의 강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맥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AI가. 그래야지 답변을 좀 더 직관적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AI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엔 구조적 프롬프트에 대한 작성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무슨 뭐 어디에 뭐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 공부하세요. 무슨 여기가 무슨 학원입니까? 여기가 무슨 이제 초등학교 그겁니까? 뭐 중간고사 공부하십니까? 프롬프트 갖다가 무슨 맨날 공부하래. 뭐 맨날 문서만 읽으래. 실행하세요. 실행. 됐죠? 네, 구조적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 드릴게요. 제가 원리를 알려드렸어요.